꿈을 이뤄주는 감사. 명함 별거 아닌데. 그냥 인쇄소에 전화하면 되는데. 저 이번에 디자이너 명함 어떻게 가졌냐면요. 그냥 인쇄소에 전화했어요. 디자이너라고 쓰라고. 막상 그렇게 얘기 놓고 나니까 되게 웃긴 게 여러분이 지금 다들 인정하시는 강사 김미경. 그 명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24년 전 제가 인쇄소에 전화했어요. 강사라고 쓰라고. 김미경의 인생 미답 중에서 2016년 8월 미래 명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온통 미래 명함에 대한 이야기만 보였다.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미래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이 미래야? 회사 명함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 거야.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해 명함을 좀 미리 만들어 보려고. 다가올 미래? 꿈? 꿈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걱정거리 하나 없이 먹고 살만한가 보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언니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개념이 다르지만 그렇게 답했다. 잘 살아서 꿈꾸는 건 아닌데 이 나이 먹어서 꿈 좀 꾸겠다는 동생 응원 좀 해주지. 덕분에 언니도 도전받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꺼내는 시간이 되길 바래.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꿈은 무슨. 알았어. 일단 내 꿈은 응원할게. 언니는 미래의 명함인 만큼 내가 원하는 문구, 색감, 이미지 등을 직접 디자인해보라고 한다. 그 과정이 어려워서 언니에게 전화한 건데 말이다. 미래 명함을 만들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 마인드파워 감사 전문가, 작가, 강연가, 감사 코칭이라고 적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멋진 명함이 만들어졌다. 미래 명함은 내 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나는 명함과 함께 매일 성장하기로 했다. 꿈, 나도 이 단어랑 친하게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꿈은 학생 때 꾸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녀들이 꿈꾸는 사람이 되기 원했고 무슨 꿈을 가져야 할까를 고민했다. 가족의 미래가 곧 내 미래이고 아이들의 꿈이 곧 내 꿈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엄마, 며느리, 직장인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을 살기도 바쁜 인생이었다. 셋째를 낳고 퇴사했다. 늦둥이여서 초보 엄마처럼 서툰 육아를 시작했다. 누워만 있는 아기와 24시간을 보내면서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잠 대신에 책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꿈꾸기 시작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답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다. 지랄발랄 하은맘의 군대 육아라는 책을 읽었다. 작가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목록을 보니 대부분 나도 읽은 책들이다. 작가는 책을 읽고 인생 대변혁을 일으켰다. 그에 비해 나는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4년차 엄마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다. 셋째가 폭풍 성장하는 이 시기에 나도 함께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간 날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다. 막내의 나이에 맞춰서 엄마 나이와 내 인생 나이를 한 살로 리셋했다. 모든 게 원점이다. 플러스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다. 눈으로만 읽었던 책을 손과 발로 읽기 시작했다. 책으로 만나는 작가에게 배워야 할 점을 단 한 개라도 찾아내 실천했다. 책 내용을 가슴에 품어 계속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작고 사소하지만 좋은 행동들을 반복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싸이월드에 가끔 쓰던 감사일기를 블로그에 매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블로그에 쓰는 감사일기는 습관을 넘어서서 나만의 리추얼이 되었다. 심리적 의뢰, 의식을 뜻하는 리추얼은 긍정적인 기억과 연관지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반복 행동을 말한다. 이 행동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따라간다고 한다. 심역에선 느낌이 오는 꿈을 품으면 행동과 창조는 자동으로 가속화된다고 한다.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 싶고 이루어진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지는 꿈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꿈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저절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게 바로 가슴 뛰는 꿈이 가진 강력한 힘이다. 꿈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꿈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간다. 우리는 꿈꾸는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꿈은 공짜다.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이 불문하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꾸겠다고 결심만 하면 된다. 이왕이면 종이와 펜을 준비하면 더 좋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종이에 적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꿈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꿈꿀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다. 지금은 할 수 없다며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일단 노트에 적어보자. 행복한 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자. 입고 있는 옷, 머리 스타일, 표정, 행동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상상하자. 당신이 꾸는 꿈은 반드시 잠재의식에 이끌려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이 된다. 내면 세계의 현실은 곧 외부 세계의 증명이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우리는 모두 유쾌한 창조자이다. 비웃거나 걱정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방해꾼인 나의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니? 지금 내 현실을 봐. 내 나이에 무슨.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 걱정, 불안함을 당장에 멈추어야 한다. 감사는 온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며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꿈을 가진다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꿨다면 일단 써야 한다. 글을 쓰지도 않으면서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 나만의 목표가 생기면 기한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 계획을 적는다. 확고한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일을 쓴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매일 하면 된다. 매일 지속하는 작은 행동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단계 더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는 여러 방법이 있다. 나는 감사일기를 추천한다. 감사일기 쓰기가 일상이 되면 감사일기 속에
미래 일기, 꿈 일기를 함께 적는다. 미래의 꿈이지만 현재 시제로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들을 쓰면 좋다. 그 꿈을 이미 이루었다는 강한 믿음의 표현을 한다. 잠재의식은 현재와 미래를 구별하지 못하고 감정에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면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온다.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다. 물론 방해도 많지만 오늘도 꿈을 꾸고 감사 일기를 쓴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감사이다. 나는 감사의 마중물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감사한다. 미래 명함에 새긴 대로 마인드 파워 감사 전문가가 되어 감사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미래 명함을 만들며 꿈꿀 때만 해도 현실의 내 모습은 명함에 비해 작고 초라했다. 일단 명함에 새겨놓고 생생하게 꿈꾸며 노력하다 보니 명함에 걸맞는 사람, 명함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굳건히 견디고 극복할 힘이 있다. 미래 명함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나아가며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